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공적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해외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입니다. 오늘 참 또 이 민망한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민망할 뿐만 아니라 이게 국제적으로 너무나도 이 창피한 일이 돼서 말이죠. 이 무슨 일인 거 아니? 이 북한 측에게 이 대법원이 해킹을 당했는데 그 해킹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발견된 그 피해 규모를 보더라도 아마 엄청난 양이 지금 북쪽 애들한테 털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뭐를 털렸는지 뭐가 넘어갔는지조차도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해야 지금 한 5% 정도 자료를 확인했다고 하는 정도인데요. 대법원에서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해봤자 서기관이나 부의사관 정도 이런 애들하고 몇 명 붙여놨겠죠.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자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났는지 파악을 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무마시켰죠. 그리고 그 담당 직원들을 파면 조치도 안 했을 겁니다. 기껏 해봤자 보직 이동 정도 해서 문책하는 것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되겠는데 과연 어디까지 얼마만큼 규모를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즉 대법원이 뚫렸다는 얘기는요, 지방법원까지 일사천리로 다 털렸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찰과는 이게 전산망이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 가지 기소건도 있고 또 판결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검찰과 법원 사이에는 이게 지금 아마 이 통신망을 교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멀쩡하겠습니까? 검찰은 멀쩡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뒷북치는 액션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렇게까지나 국가가 망가지고 주저앉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도대체가 각각 이 일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라의 국가기관이, 조직이 이런 전산망이 뚫려서 북의 해커들이 와서 그냥 안을 다 보고 간다, 가져갈 수 있다. 그럼 그 얘기가 뭐죠? 북쪽에서 난파 간첩을 직파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간첩이 와가지고 뭘 누구한테 등문하고 뭘 입수하고 가져가는 것보다 이렇게 대법원을 뚫어버리고 검찰청을 뚫어버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데도 뚫어버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도 뚫고 은행도 뚫고 대통령실,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다 뚫어갖고 그냥 손금 보듯이 볼 수 있게 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국가 조직에 근무한 사람들의 소명의식이 태부족하거나 아니면 전무해서 도무지 밥을 먹고 밥값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이 언론에 보도된 이 창피하고 민망한 얘기부터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김숙희도 있지만 라자두스란 조직이 있죠. 얘네들이 2021년 1월부터 2년 동안 서버에 침투를 해와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북쪽 입장을 보면은 쾌거죠. 아주 성공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확인된 게 소득증명서 등 1TB, 그러니까 1000기가가 좀 넘습니다. 1024가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재판 정보가 빠져나갔다. 그런데 지금 관계기관에서 유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참 창피스러워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지금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라는 조직이 그동안 국내 법원의 전산망을 2년 넘게 해킹을 해서 1014GB, 즉 1TB 규모의 자료를 빼내간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로 5월 10일 드러났다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출 내용이 확인된 것은 전체 피해의 약 0.5%인 5,171하로 주로 법원 재판 관련 자료라고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진단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99.5%는 기록이 삭제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을 북한이 해킹해 갔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원의 재판 기록이 북의 해킹으로 유출됐다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하는데 이 정말 이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래갖고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국가정보원, 검찰청은 이날 작년에 드러난 법원 전산망 악성 코드 감염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라자루스는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산하의 비밀 정보 조직입니다. 이번 해킹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최소 2년간 지속이 되어 왔다 하고요. 해킹된 자료 중 내용 확인이 가능했던 파일 5,171개는 우리 국민 1000여 명이 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 서류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법원이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기본 개인정보는 물론이거니와 등기부 등본, 소득증명서,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채권자 목록과 정보도 담기는데 신청서 한 건당 최소 10수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내용이 확인된 0.5%의 자료에만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겼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자루스는 국내외 서버 8곳을 해킹 통로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 3곳은 해킹으로 5곳은 차명으로 임차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임차료는 가상화폐로 지급을 했고 서버 운영자는 임차인이 북한의 해킹 조직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사당국은 이 중 한 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사건 관련 파일 5,171개, 대략 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서버 7대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가 되어 어떤 내용의 자료가 유출되었는지조차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경찰이 밝혀낸 라자루스의 최초의 해킹 시점이 2021년 1월 7일이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장 오래전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은 2021년 1월 7일,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보안 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되어 있어서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다라고 합니다.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 보안 현상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뜻이 되죠.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 실체를 0.5%만 확인했기에 정확한 해킹 의도조차 알기 어렵다면서 악성 코드가 침입한 시점에 관련 기록이 있어야 전산망의 취약점도 알 수 있는데 법원 신고가 늦어져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대법원에 이거 담당했던 자들 잡아다가 다 파면해야 됩니다. 이 밥 먹고 밥값 못하는 이런 벌레보다도 못한 것들은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한테 이 연금도 줘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킹당한 법원 서버에는 판결문 등 법원이 작성한 문서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등도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라자루스가 빼어나간 자료에는 상당량의 주민등록번호, 은행 거래 내역, 병력 기록 등 개인정보가 대단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 법인 등기 자료가 담긴 전산망을 이번 해킹을 받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밝혔다는데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해커들이 미국 법무부 또 미국의 다른 기관들을 많이 해킹을 합니다. 왜 합니까?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 기록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 시민들 상대로 협박도 하고 공작 사업을 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이 창피스러운 대법원의 이 해킹 사건은요, 국가 안보와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진상조례는 조사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이게 지금 사후 약방문 아닙니까? 소 읽고 외양간 고치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국가가 회멸돼도 되는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내는 혈세를 받아서 먹는 이자들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줄줄이 도둑놈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가져가라, 가져가, 마음껏 가져가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자들을 그냥 두고 보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보이스피싱이라거나 스미싱이라거나 2차 피해가 당연히 우려가 되죠. 자, 그러면 북한의 해킹으로 인해서 2차 피해는 이미 진행형이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런 자들은요, 밥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5월 11일 홈페이지에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리면서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달라 그랬는데요. 자, 발견한 게 최근이 아니겠죠. 틀림없이 2021년 1월부터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아마 대법원은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 숨겼을 거예요.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랬나 안 그랬나. 100%가 아니라 100만% 대법원에서 쉬쉬하고 이 자기들의 민낯을 가리고 숨겼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확신이 듭니다. 왜? 한국인들이 그래요. 한국 정부기관이 그렇다고. 누구부터? 제일 꼭대기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공고문 게시물 올리면 뭐예요? 이미 유출돼 버렸는데. 그리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겠어요? 불특정 다수한테 지금 피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세월에 피해 당사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했겠느냐고. 행위에 있겠냐고 지금까지.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법원에서 해킹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서는데 조사한들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런 쇼를 왜 하는 겁니까? 에? 자, 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서 법원의 전산망 운영이 부실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에요. 부실했으니까 사고가 났죠. 이거 조사하면 뭐 할 거예요? 뭘 쳐야 돼요, 이럴 때는. 에? 파직을 하고 연금도 박탈시켜버리고 그야말로 열심히 일을 안 한 공무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효수를 하듯이 해야 된다고요. 응? 그러니까 라자루스 애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법원의 이 허술한 전산망을 보고 들어가 봤더니 대법원 전산망 관리자 계정에
일부 비밀번호가 123 숫자, 123 발음 밑에는 영어 QWE 이런 단순 배열이었는데 왜 못 들어요? 왜? 식은 죽먹기였겠죠. 이 지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는 데서요, 뭘 조사를 하고 뭐를 파악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거 행정처분한다 한들 없어진 자료가 돌아옵니까? 죽은 애가 살아나냐고요. 응?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막아야 될 때가 어딥니까? 막아야 될 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부 이런 데다 맡겨놓으면 합니까? 바로 이런 일 하는 데가 어디예요? 제 고향집이에요. 국정원이라고. 그러면 국정원장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주 돈 많고 부잣집 도련님 같은 분이 국정원장을 가셨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아름다운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나오고 있어요. 국정원이 아름답게 일 마무리하는 장소입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가라 그래도 난 못 갑니다라고 해야지. 왜? 집에 재산이 얼만데 월 몇십억씩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부잣집 도련님일 텐데 그럼 그 개인 재산 지키려고 국정원장 가나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국가의 뭐죠? 정보기관이죠. 좀 더 얘기를 한다면 비밀 공작기관이에요. 이 공작이란 말은 나쁜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외교라는 것보다 몇 백만 배, 몇 천만 배 더 큰 사이즈의 규모의 일이고 외교 업무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국가 비밀 공작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마땅히 이 비밀 공작기관, 정보기관이 해야 할 일, 마땅한 도리를 할 수 있게끔 제대로 기강을 확립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임자가 못했다면 후임자도 아무리 같은 그 이상한 대학 출신에다가 외교부 출신이라고 하지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능력 있는 공작관, 능력 있는 요원들은 소송, 나이, 경력 이런 거 모조리 무시하고 선발하고 그리고 반드시 정보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원이 되게끔 이런 시스템을 채용 시스템도 바꾸고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했어요 그동안에? 거기다가 이 정보기관이라는 거 제가 이스라엘 얘기 가끔 하죠. 각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들만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집단이 돼야 돼요. 맹수들의 야성을 가진 그런 공작관들이 일할 수 있는 집단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다가 타 행정부처를 압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지금 주먹으로 두들겨 패야지 그게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개개인들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 국가의 행정부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국가이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교도소에 어떤 일을 한 범죄자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교도소도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그 해당되는 인물들을 만나서 접견하고 또 걔네들한테 법적으로 사면 조치도 해주고 복권도 시켜주면서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임무를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야 니네 간첩 잡지 마. 국내 정보 하지 마. 이러면서 병신으로 만들어놨잖아요. 팔다리 다 잘린 이런 병신이 돼 있어요 지금. 어디가? 국정원이 그렇다 얘기해요. 그러면 국정원이 뭐 하는데요? 우리는 들어갈 때 선서라고 들어왔습니다. 이 한 목숨 국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라도 목숨을 버리겠다는 선서라고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선서하기 전까지 그 훈련 과정을 거칠 때 그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이렇게 쭉 보잖아요. 우리가 필수로 받아야 되는 공수훈련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훈련이에요. 사실은 굉장한 체력과 담력, 인내력이 필요한데 그런 공수훈련을 극복해내는 자들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공수특전사령부, 해군 특수전여단, 해병대 특수수색대, 정보사 HID, 대북 부파팀, 또 해군에 있는 UDU, 응? 또 최강의 공군 공정통제단인 CCT 이런 특수요원들이 받는 훈련이 바로 공수훈련이에요. 낙하훈련. 그런데 그런 훈련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뭐 듣기 좋으라고 어떠한 오락기구보다도 신나는 놀이기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누구나 그 줄에 의지하고 떨어질 때 혹시라도 펴지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려움에 떨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공작관들이 겪어야 될 가장 초보 단계에서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인간의 극한 상황을 견디고 극복하고 만들어진 우리 요원들에게 자부심도 주지만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게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어떻게 되냐면 법과 원칙 얘기하죠. 그러면 합법, 반합법, 비합법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국정원 요원들에게 부여해 줘야 됩니다. 뭐? 일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목적과 범위가 오직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거죠. 누구 영화 배우 뒤를 캐고 어느 뭐 국회의원하고 붙어먹은 여배우 뒤캐고 이런 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설탐정이나 흥신소에서 할 일이지 국가정보기관에 비밀공작기관에서 하는 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이건 뭐냐?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을 선도하는 최첨단의 최첨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북쪽이라는 우리의 주적들한테 정말로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어디예요? 바로 국정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아니 되죠. 더더군다나 우리 특수요원들, 비밀요원들, 공작관들에게는요. 어찌 보면 퇴직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조차도 없어져야 됩니다. 외국의 유수한 오래된 정보기관, 특히 영국이나 미국, 이스라엘 이런 데서는요. 나이가 들었더라도 필요한 인원들은 계속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정보기관의 융통성 있는 인사정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대법원이 털렸다고 보니까요. 자, 그동안 문재인 때 얼마나 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붙잡혀 가갖고 조사를 받고 허망한 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국정원 요원들도 상세한 신원사항이 다 털렸다고 봐야 됩니다. 뭐 약식 기소했던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은 뭐 원장과 기조실장과 뭐 이런 사람들하고 연루됐던 그 휘하에 우리 요원들이 전부 다 신상이 털렸다고 봐야 되겠죠. 뿐만이겠습니까? 자유우파 인사들에 대한 신원사항은 이미 다 넘어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럼 홍길동 아내는 누구고 애가 몇이고 애들은 각각 나이가 몇 살인데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본인에 대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구체적인 인적 정보 사항이 이미 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라는 데가 뭘 해야 됩니까?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가 그래요. 지금 이번에 터진 북한의 해킹 사건, 자, 사전에 감지하고 사전에 방비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정보의 기능입니다. 그게 공작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서 무슨 짓을 해요? 새벽에 부서장 회의한다고 모집했다고 그걸 언론에다 흘려. 또 웬 스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화재가 나면서.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대공 혐의점이 있고 뭐 북한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직원들을 내보내.
언론에 나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안에서 획책하는 놈이 한 놈이 있다고. 차장 자리에 앉아서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꼴이 뭐가 되겠어 나라가.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대한연대 가서 최덕근 선배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심양, 블라디보스토크,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 북에서 파견한 그 살해범 그 공작원이 뭐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먼저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그 차장이가 하는 놈이 우리 일하고 있다고 이거를 언론사에 흘린 거더라고. 응? 아니 이런 걸레보다도 못하고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을 국가정보원 차장 자리에 앉혀놓은 자가 누구냔 말이야. 응? 더더군다나 그 능력도 안 되는 애를 도대체 안보실에 있는 1차장 김태효하고 무슨 관계길래 이런 식으로 해놓고 국가를 농단을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할 일이 있습니까? 해야 될 일 안 하고 엉뚱한 지 개인을 갖다가 포장해서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지금 원장 하려고 그러는데 원장 하려고 능력도 없는 자식이. 응? 자 지금 국가정보기관은요 이 사이버 분야에 있어서는요 인력이나 장비도 어마어마하게 출중한 인원과 훌륭한 장비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의료보험공단도 다 털렸어. 건강보험 하는 데 있죠. 거의 다 털렸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에 대한 뭐가 나가죠? 일반적인 신상뿐만 아니라 각각 개인별로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다. 이런 신상 정보가 다 나갔겠죠. 그다음에 국세청도 털렸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 회사마다 어떠한 규모인지 다 나오죠. 응? 그러니까 지금 국가정보원이 이 막대한 장비를 갖고 있고 인력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이번 일이 벌어지면 전수조사 해가지고 정말로 파면시키고 파직해달라면 한둘이겠습니까?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라는 데 있죠. 거기서 이거 지금 관할하고 있잖아요. 검찰도 다 털렸겠죠. 응? 뭐 검찰이라고 안 털릴 방안이 있겠습니까? 왜? 법원하고 업무적으로 공유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다 털렸죠. 응?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원정보를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있고 뭐 국정원도 하고 경찰도 하고 방첩사하고 기무사도 하는데 오히려 이 여러 곳을 다 털어갔으니까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한 신상정보를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나라는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작년에 10월 10일인가요? 국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갖다가 그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다 뚫려서 해킹당할 위험성이 크다. 선관위는 완벽한 시스템이고 안전하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100점 만점에 31.5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낙제 수준도 안 되는 점수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 국정원에 있는 후배들 중에 이런 걸 아마 느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이제 나와서 알고는 있지만은 해킹이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뚫리지가 않는다. 선거 조작, 부정투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다가 조사를 봤더니 어떻게? 다 바뀔 수 있죠.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결과를 다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자개표기가 단순하게 돈 세는 기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개표기 수표 현찰 그 돈 세는 그 세는 기계라고 생각들 하세요? 그렇다라면 그 머리는 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 머리는 돈 세는 기계가 아니에요. 이게 컴퓨터라고요. 그 투표용지에 다 읽어내고 그걸 기록을 다 하는 기계거든요.
자, 이런 거를 안 쓰게 해야 되잖아요. 수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를 국정원이 알려줬어요. 우선적으로. 경고 사이렌을 울렸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란 사람은 야, 이거 위험하구나. 야, 국정원 더 완벽하게 방어책을 세워. 그리고 인터넷진흥원 또 선거관리위원회 같이 해서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수개표하도록 해. 안전장치 강구하라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뭐야? 직무유기 아니야. 직무유기 아니야? 그리고 이런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어. 그러면 여당 애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국정원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인지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자식들 말이야. 떨어진 놈이나 붙은 놈이나 다들 입 쳐닫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 그러면 실체가 뭡니까 지금? 불법이나 부정이 실행 가능하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이렇게 눈만 멀뚱거리고 있으니까 좌파 진에서 뭐라 그럽니까? 부정선거 운운하는 자들은 극우다. 극우분자들이고 근거 없이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아주 나쁜 불순 세력들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면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맞아요. 부정선거 얘기한 놈들은요. 국론 분열 세력들이고요. 그 극우분자들이에요. 진짜 우리 사회에서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과 한동훈 이런 사법고시 출신들. 법무계통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여당이라고 하지만 대응이 전무합니다. 무기력하게 짝이 없어요. 또 여당 내에서도 보니까 당선된 놈이나 낙선한 놈이나 입장이 달라. 그리고 좌파 애들은 이런 생각이래. 야, 그 영남 지역까지 경상남북도 부울경 이런 데까지 다 우리가 이겨버리면 부정선거 불법으로 한 게 다 들통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영남은 떼주고 먹으라고 해놓고 충청도, 경기도, 수도권 우리가 다 점령해버리면 되지 않겠어? 그래야 영남 세력들, 경상도들 입을 틀어막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들은요. 야, 네가 그러면 조사 한번 해봐. 해봐. 이런 말도 못하는 바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의혹만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히려 국민의힘당 안에서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이런 당선이 부담스럽고 위축이 되니까 우리는 이런 거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 발뺌을 하는 거야. 그러고서 무슨 집권 여당이라 그래. 응? 자, 지금 국정원에서 우리 사이버 보안 요원들이 선관위의 맹점을 찾아냈어요. 얼만큼 결함이 많고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아냈다고요. 그런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될까요? 자, 당연히 현장에 갔던 우리 팀장들, 과장들은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겠죠. 목 놓아 말하고 싶지. 그러나 조직 구조상 국장이 입 쳐닫고 있고 차장놈도 입 다물고 있고 원장이라는 놈도 입 쳐닫고 있는데 밑에서 얘기한들 되겠어요? 만약에 어디 나가서 양심선언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직에 있는 국가정보요원이 비밀을 누설했다고 파면시켜버리고 연금도 없애버리고 이런 짓을 하겠죠. 그 어떤 놈이 용감하게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국가정보원 내에 이 차장급에 앉아있는 애들의 문제점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얘네들 빨리 어디 잘라서 보내야 돼. 그렇다고 원장은 온전하냐? 아니지. 거기는 지금 보니까 자기 개인을 지키는 거 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국가도 필요 없어. 집에 우리 재산 잘 지키고 우리 마누라 애들만 잘 되면 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직전에 국정원장 김규현이는 쫄보였다면 이번에 이 사람은 완전히 얌생이 새님 같아.
자, 지금요.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놈들의 행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야, 국가정보, 니네가 무슨 헌법 위의 기관이야? 우리 헌법기관이야? 니네는 행정부 내에 있는 정보기관 아니야? 대통령 직속위원회. 그러니까 행정부 산하의 정보기관 아니야? 그런데 니들이 감히 어디 건방지게 말이야. 이 헌법 독립기관인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갖다가 조사를 한다고?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원도 행정부 소속 대통령 직속이니까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받아서도 안 돼. 이러고 지금 60여 년을 버텨온 거예요.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짐승 만든 듯한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직속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의 정보기관입니까? 국정원도 엄연히 독립되어 있어요. 헌법기관으로 독립되어 있어요. 감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표를 관리하고 선거를 한다는 업무를 하는 이 선관위가 이런 억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놈 하나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놈이 없어요. 최소한 더 이런 얘기하면은 감사원장이나 국정원장은 야 무슨 헛소리라고 있어 임마. 네가 임마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감사 안 받고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조사를 안 받아? 누구 맘대로? 국정원이 행정부 소속의 정보기관이야? 국가정보기관이야 이 자식아. 이러고 나가서 빠따를 쳐야 될 거 아니야. 감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감사원이 그것도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에요? 세상에 이런 버르장머리 없고 막대 먹은 자들이 어디가 있냐고. 이런 자식도 헛소리하는 거 그냥 둔다고. 그게 나라냐고 그러면. 그게 국가냐고요. 어? 그러면 거꾸로 볼게요. 검찰이나 경찰들은 대국민 수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서 국민 상대로 조사도 하고 구속도 하고 잡아들이고 합니까? 선관위, 너희들은 그러면 뭘 해야 돼? 선관위 내에 자체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되겠구만. 이런 배은망덕하고 예의범절 없는 이런 정말 네 가지가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이런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해체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쪽에서 국정원장이라는 자부터 이런 선관위의 못된 소리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병신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집 앞도 지가 못 찾아먹냐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을 납득시켜서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확장시켜서 이런 못된 선관위를 압박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못하는 것들이 밥은 왜 먹고 앉아있어? 그래 서울대학 나오고 외무고시 붙어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응? 자 경찰 검찰 이번에 선관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의 선관위 간부들 자녀들에 대한 불법 채용에 대해서 조사했어야 안 했어요? 고유의 권한이 있다고 각자 각 부처마다. 그럼 그 고유 권한을 실행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응? 행안부 소속이 된 경찰,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검찰 이 사람들 자기들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실행해서 잘못된 범죄자들 조사하고 수사하잖아요. 국정원은 왜 못합니까? 네? 왜 못해요? 자, 지금 이 선거 관련의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얘들은 지금 변형된 범죄 프로세스, 즉 선거를 변형시켜서 얘들은 지금 국가 체제를 변혁하려고 하는 불순 세력들이에요. 다시 한 번 말해요. 선관위라는 조직이 소위 선거를 통해서, 즉 변형된 선거를 통해서 뭐지? 사전투표제 같이 변형된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 체제, 즉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공화정 체제를 고려 연방제 내지는 공산화 전체주의 사회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불순 세력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국가 반역 세력들이죠. 그럼 국가를,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역 세력들은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게 정답 아니야. 그런데 국정원장 뭐 하고 있냐 이거야. 국정원 차장, 내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이거야. 응? 추진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켜야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 이런 창피스러운 일이 털렸다고 이걸 어디다 얘기를 합니까? 얼마 전에는 라디오 프리 아시아 RFA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체가 털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기관이 어디야?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방어해야 되는 기관이 어디야? 국가정보원 아니야. 국정원이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번에 제외 공간에 뭐 테러가 발생할 거라고 이 헛소리, 개소리를 한 것도 알아봤더니 이 차장 자리에 있는 이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이 차장이라는 놈이 지 개인적으로 빚 좀 내고 싶어서 일본 말에 히까리 낸다 그러지. 응? 지가 이런 일 하고 있다고 대통령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원장을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원장 가려고 안보실에 있는 그 인사를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1차장 김태호한테 얼마나 또 많은 걸 또 상납을 하겠냐고. 갖가지 방식을 통해서. 응? 그러면 최덕근 영사님 블라디보스톡에서 1996년도에 10월 1일에 돌아가셨어요. 그 최덕근 선배는 제가 참 개인적으로도 좋아했던 형님인데 그럼 그런 그 위험 요소가 북에 공작원들이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거는 항시 상존돼 있어요. 걔네들이 가 있는 곳은 어디나. 그럼 새삼스럽게 최근 들어서 무슨 뭐 심양이 그렇고 뭐 블라디보스톡이 그렇고 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그렇고 이따구 헛소리를 뭐 때문에 해? 대통령님 저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이번에 국정원장 시켜주세요. 이거 지금 아첨하는 거 아니야. 왜? 일 안 하는 국정원장을 보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갈릴 것도 같거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잘 비비고 또 술자리 있으면 또 얼른 가서 비싼 술 갖다 따라드리면서 이제 아첨을 하고 또 코맹맹이 신음소리를 내겠지. 이거는요 북쪽에서 늘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어요. 야 서울을 갖다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 똑같은 논리예요. 새삼 쏘는 얘기도 아니고 늘 있어왔던 소리라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가지고 뭐 특별히 뭐 하는 것처럼 말이야. 에? 거기다 술자리까지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또 아첨을 하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할 방법은 없는데 제가 여기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정원 차장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보이는 거지. 국가안보실한테 보이는 거지. 왜? 최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에 이 국정원 차장에 대한 투서가 지금 막 들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 응? 그러니까 국정원의 감찰실장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감찰실장을 갖다 배제하는 거지. 자식이 말이야. 여기 정무직들 모이는 자리에 감찰실장 주제에 어디로 오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찰실장도 배격을 할 거야. 그럼 감찰실장이라는 사람은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뿔따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건 내부적으로 할 일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그 암투를 벌이는 그 상납의 대상이 국가안보실의 1차장 김태호다. 그러면 아무리 김태호가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뭐 통일부 이런 안보 관련 부서의 인사를 장악해서 지멋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 국가의 기관이 이런 식으로 부패가 되면 되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부패 이상으로 썩어 빠진 게 지금 이 인사부패고 국가안보실 부패고 국정원 부정부패일 텐데 자 이렇게 할 일은 안 하고 줄대기 시합을 하고 신경절이 벌이고 있는 이런 국정원의 소위 고위직이라는 애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거예요? 언제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들어가는데 나라를 지켜야 될 이 안보 분야의 최천병들이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응? 무슨 대통령한테 뭘 정책을 제안하려고 그래도 국내 부서 활동 못하게 다 막아버렸잖아. 그렇다고 안 해. 해야 될 일 해야 돼. 자, 문재인이가 있을 때 무슨 짓을 했어요? 국정원을 갖다가 그 형해화 시켰어요. 무기력화 시키려고 행짓이 있어요. 싹을 자르는데 국내 정보 하지 마. 대공수사권 없애.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자물쇠 걸어놔서 지금 국정원이 바보 병신이 되어 있다고요. 응? 그러면 이거를 해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나? 최소한도 차장들이 하고 원장이 결정해서 대통령한테 건의도 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이 체제 안보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이놈의 자식들이 그 자리에 앉아갖고 서로 한 자리 더 높아지려고 이런 신경전이나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국정원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칼질하는 사람이? 윤석열 현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직원들도 윤석열 사법 역량이, 윤석열 검찰이 국정원을 갖다 초토화시킬 때, 즉 중앙지검장 하면서 그 일을 할 때 직원들이 다 지켜봤죠. 아, 국가에 충성하면은 모가지가 잘리는구나. 정의롭게 살면은 뒤가 나쁘구나. 진급은고사하고 감방을 가는구나. 직원들이 지금 움직이겠습니까? 그런 더러운 꼴을 봤는데 움직인다는 그런 병신이죠. 응?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국장급에 있는 놈들은 차장이 되려고 또 서로 싸움을 하고, 또 차장이라는 놈은 원장이 되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무한 경쟁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같이 된 일 하는 거지. 아, 우리가 해외 파견 나가서 일할 때 당연히 위에 위험한 첩보들은 수집해서 늘 보고를 하죠. 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무슨 심양, 블라디보스토크,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따위 얘기를 왜 해? 몰라 언제는? 응? 왜?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쥐뿔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언론 플레이를 해서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게 지금 국정원의 현실이 돼버렸어요. 대법원에 지금 전산이 뚫리는 것도 이렇게 국정원 애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고유한 영역은 뭐예요? 국가안보예요. 그 어디랑도 관여되지 않은 국가안보인데 지금 국정원의 국장 차장하는 이런 애들이 정무 영역으로 지금 전공을 바꾼 것 같아. 정무가 뭐야? 정치의 정치. 응? 정청역으로 지금 기웃거리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러면요. 나라 꼬라지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응? 며칠 있으면 아마 전직 선배님들 모시고 아마 뭐 오찬도 하고 뭐 선물도 마련하고 그런다고 정신이 없다고들 하는데 정작 바뀌어야 될 건 안 바뀌면서 나가 있는 선배들, 그것도 뭐 어떤 선배들 부르겠어요. 뭐 차장 정도급 하셨던 선배님들, 적어도 뭐 국장급, 원장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소수 모셔다가 융숭하게 비싼 선물 갖다 포장해 드리겠지. 갈 사람 정해졌겠네. 이종찬, 권영애, 뭐 그다음에 천 누구야 응? 갑자기 천용태, 그거 다 육사 출신 선후배들이니까. 그다음에 또 뭐 이병호, 뭐 이병기, 노무현이 때 있었던 고영부 이런 자들은 안 부를래나 모르겠는데. 응? 자, 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이 국가정보원, 이 썩어버린 국정원, 응? 의전활동만 치중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아첨과 아부를 하고 있는 현 국정원의 지휘부들, 이거 둬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왜 이런 병폐가 나는지 아세요, 국민 여러분? 이 정보부로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됐다가 국정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과거에 보면요, 이 사관학교를 가는
저희 때도 사관학교 가는 애들 있었죠. 자, 왜 갔냐? 이 사관학교 가는 애들 중에 지금 육사 40기 미만의 이런 애들은 사실 무슨 육사 10기, 11기 이후부터 한 20기까지 또 혹은 20기 중후반까지 그 시절에는 사관학교가 엘리트들이 가는 학교였어요. 그야말로 국가를 이끌 만한 그런 유능한 젊은이들이 가는 학교였는데 30몇 기부터 이후부터는 별 볼 일 없어요. 거기도. 제가 갈 때는요. 반에서 한 30등 정도만 해도 육사는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전락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사관학교 가는 애들의 성향이 있어. 야, 나도 사관학교 나와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처럼 대통령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헛꿈을 꾸고 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 해바라기들이 군대 내에서는 장군 될 가능성이 없어. 야전군인으로서는 재능이 없는 애들이야. 왜? 성향 자체가 정치 지향적으로 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새로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 기반으로 눈을 돌렸어. 그게 어디야? 눈을 돌려서 꽂힌 데가 바로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권력력이 강한데 동기생들 사이 경쟁에서는 생존할 가능성이 없어. 스스로 자기 자신 알아. 그러니까 육사에 졸업을 했는데 군에 안 남고 눈을 돌려서 정보기관에 오는 거야. 지금 차장하고 있는 그 녀석도 육사 43기인데 그 43기에 동기생들이 11명이나 국정원에 와 있었다고. 물론 아첨하고 교원영색하는데 발군의 역량을 발휘했던 애들은 남아서 차장까지 갔지만 대부분 다 4급 정도 서기관에서 퇴사를 해요. 왜 그러냐? 특히나 이 육사 43기들이 국내 부서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국내 부서 업무가요. 활동을 하면서 공작 수집을 해야 되는 일이 한 큰 테마가 있다면 또 다른 큰 테마는 데스크에서 전략 기획을 담당하고 분석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육사 나온 애들이 이 수집하고 활동해야 되는 곳에 나간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타락해서 뭐가 된지 아세요? 브로커가 돼. 거간꾼이 된다고. 그럼 완전히 그 양아치보다 못한 애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육사도 정치적인 꿈을 갖고 육사를 갔다가 육사에서 생존하기 힘드니까 정보기관 왔다가 와가지고 양아치가 돼갖고 이 거간꾼이 돼서 브로커가 돼서 그저 재산이나 굴리고 이권이나 개입하고 이런 놈들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국가를 일으키고 발전시킨 주역도 육사들이 했지만 국가를 망가뜨리는 짓도 육사애들이 했다는 이런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해킹이 지금 벌어졌어요. 이 나라에 심대한 안보가 뚫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안보를 책임져야 될 데가 어디예요? 국정원 아니에요. 국정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처럼 육사 출신 애들 중에 입사할 때부터 헛꿈을 꿨던 놈들, 또 육사에 입학할 때부터 헛꿈을 꿨던 이런 망상가들, 이런 애들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국가를 잠식하고 망가뜨리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이런 망신살 뻗치는 해킹을 당했어요. 성역의 구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가 전체의 전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되죠. 어떻게 대법원에만 국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북한에서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라면 야, 굳이 우리 애들 어렵게 훈련시켜서 난파시킬 필요가 없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아요. 왜냐? 아니 이렇게 우리 남조선에서 밀어준 돈과 컴퓨터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해커를 양성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오호, 이게 다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애들 난파시켜서 위험을 무릅쓰고 간첩을 집합할 필요가 없죠. 응? 자, 지금 국민 여러분,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사유 집단화가 되고 또 거대한 공룡으로 변화되면서 그냥 행정기관으로
국가안보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숨만 쉬고 밥만 먹고 대변만 배출하는 이런 초라한 꼴로 변모되었어요. 우리가 입사할 때 우리는 목숨을 바쳐 이 나라의 안보 전사가 되겠다고 선서를 했어요. 설령 내 목이 떨어져 나가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기꺼이 죽음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왔던 직장이 바로 국가안전기획부였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 기관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공직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마무리하겠다고 한다면 죽을 각오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꽃길을 여전히 걷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소명하겠다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전무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야죠.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응? 자, 지금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암투를 벌이고 서로 지금 원장하겠다고 이 차장 자리에 있는 자식들이 헛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정권 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들이. 정권 말기가 되면 그때 과거 어떤 일이 있었지? 박근혜 때는 이병호 씨가 원장으로 보고 또 노무현 때는 김만복이가 원장으로 올라갔다고. 이런 전례가 있어요. 내부 인사들을 기용한다는 이런 전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드디어 가문에 국정원장 한 집안 이걸 만들자. 이래서 현재 지금 차장 자리에 있는 애들이 분투쟁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정원장 오신 분도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려면 외교부에 계셨어야지. 왜 이런 데 오셔갖고 이렇게 엉거주춤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기저귀를 뺐는지 안 뺐는지 알 수도 없게 그런 자세를 갖고서는 뭘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국정원에 오지 말았어야 되죠.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 없었다라면 여기 왜 옵니까? 집에서 부동산 관리나 하고 월세 받아서 챙기는 거나 하면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차장 중에 한 놈은 지금 골 때리는 일을 하고 지금 공직사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기재부 직원들 대상으로 무슨 안보 강연을 했대. 근데 기재부 직원들 반응이 저런 허접한 내용을 왜 우리 시간을 뺏어가면서 왔냐 이거죠. 그리고 북한의 핵, 위험하다 이거. 그러면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정말 수준 낮고 질 떨어진 안보 강연 왜 하냐 이거지. 근데 이 아저씨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거 했다고 지금 차장까지 간 모양인데 이걸 해서 대통령한테도 어필을 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요. 직접 안보 정세 설명하러 다니고 있어요. 각 부서를 방문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 뭐야? 개인적으로 입신양명해 보겠다.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워보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허튼 짓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 거기는 행정고시 중에서도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가는 데가 기획재정부예요. 옛날에 우리가 행정고시 중에서도 재경 파트라는 게 있었어요. 재경, 재무경제 쪽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갔는데 걔네들 그 고시 붙은 애들이 그럴 거 아니야. 저 자식 저거 말이야. 서울대 중어중문과밖에 안 나온 새끼라고 이럴 거 아니야. 왜? 고시 못 붙은 놈이니까. 고시 붙은 애들은 또 지들 나름대로 그런 프라이드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원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근데 대통령실도 만만치 않아요. 최근에 박영선 국무총리, 그 다음에 양정철 비서실장, 이게 단순하게 검토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친하니까. 양정철도 친하고 박영선도 친하고 또 정철이 덕분에 또 검찰총장도 됐고 여러 가지 신세진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믿을 놈은 정철이 같은 이런 애들밖에 없겠다. 또 박영선 같은 사람이 국무총리야지 되겠다. 이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추진됐던 거 아닙니까? 또 그거는 영부인 되시는 분이 그 유튜브에서
그 녹취 파일을 갖다 공개했을 때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원래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고 우리 원래 좌파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 윤 대통령을 어떤 사람을 생각했죠? 저 사람이라면 국민의 여망을 받들고 문재인 같은 국가 반역자를 당연히 구속 수감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죠. 믿었죠. 그리고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이런 불량 범죄인들과 범죄 집단을 깨끗이 청소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법치와 공정상식을 이루어줄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저런 듣보잡 이재명이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생각하고 찍어놨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과 고려대학교 교수 출신이면서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던 임혁백 교수들을 만나겠어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죠. 정직하지 못하죠. 대범하고 용감한 게 아니라 아주 찌질하고 비겁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 한국일보나 동아일보에 실린 이런 기사들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다? 임혁백 교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요. 전부 다 이재명의 이야기인데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이 빅딜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서 노를 했다고 보여줍니다. 즉 내가 윤 대통령이 보낸 그 빅딜 제안 내용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하고 노를 해야만 내가 떳떳해질 수 있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보시오, 어음 끊지 마. 현찰로 갖고 와. 어음은 싫어 나는. 현찰 줘.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이 뒷거래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잖아요. 그럼 야비한 놈으로 평가받겠죠. 생매장 당하겠죠. 당연히 대통령 고소하고 감방으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내용을 제안을 했을까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첫 번째, 나 대통령 윤석열이 당신 이재명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게. 보장해줄게.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내가 남아있는 임기 3년이 보장이 되면 너한테 재판부에서 최종 결과 안 나오게 그렇게 협조해 줄게. 대신 나를 존중해 다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은 서로 건들지 말자. 응? 너희 아내도 뭐 행한 그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짓들이 적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네 아내도 사법 처리 안 할 테니까 우리 가족도 좀 봐주라. 만약에 이게 합의가 성사됐더라면 조국의 가족, 정경심, 뭐 그딸 조민 등등 해서 다 면제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 될 뻔도 했는데 이거를 이재명이 지금 거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재명은 영부인 김건희 특검을 끌고 가야만 본인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아마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제안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이재명 당신한테 내가 중요한 보직의 인사들 인사할 때는 먼저 묻고 할게. 그러니까 협치가 아닌 공치를 하자. 이런 제안을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나서 제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그런데 영악하고 교활한 이재명이가 이 제안을 제대로 안 받은 거죠. 대신에 뭘 했습니까? 마치 고려 태조임금 왕건이가 후녀 10조를 발표하는 건 뭐냐? 딱하니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그 A4 용지를 읽어 내려가잖아요. 뭐냐? 야, 나는 네가 그 함성득이 보내서 제안했던 거 나 거부해. 그리고 이거 하자고. 완전히 주도권을 뺏겠다는 뜻이에요. 즉 협치가 아니고 공치를 하자는 얘기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측에서 윤통의 제안을 수용했다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재명이는 알았던 거예요. 한 수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결국 나를 갖다가 엮어놓을 또 다른 함정이구나 생각하고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은 의도적으로 나는 이 제안에 현혹되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선명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러고 지금 나가는 것이죠. 그 프로세스는 이명백이라고 하는 교수가 등장해서 한국일보사에서 함성득과 뭐라고 좌담회식으로 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당장에 이재명이 뭐랍니까?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윤통 쪽에서 한 제안에 대해서 나는 거부했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1시간 넘는 좀 긴 이야기를 드렸어요. 국민 여러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라의 이 주요한 기관이 북쪽 애들한테 해킹을 당하고 그것도 한참 지나간 연후에야 이런 걸 아는 이 나라, 이 수준, 이 정치 도덕이 사멸화되고 정신 문명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나간 70여 년 동안에 우리의 아버님 세대들께서 특히나 엄청난 노력과 수고하신 덕분에 오늘처럼 부유한 이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의 깡그리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출산율은 저하되면서 나라의 대를 이을 손들은 없어져가고 정신문명은 피폐되는 물질 문명이 온데를 휩쓸고 특히나 정치권에서부터 온갖 쓰레기 잡것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들은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국가정보원이란 이 국가정보기관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못하고 다 방기하고 방치해놓고 있다. 미국이 하루아침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줄 아십니까? 자원이 많으면 무조건 최강이 됩니까? 중국이나 소련, 러시아는 왜 세계 최강이 안 됩니까? 이것은 미국과 같이 큰 조직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조직이 있다? 바로 정보 조직, 공작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에 알려진 게 CIA, FBI 이거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18개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군도 국방성 펜타곤 안에 DIA가 있어요. 네? Defense Intelligence Agency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휘하에 별도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 다음에 해안경비대까지도 별도의 정보 공작 조직이 다 있습니다. 재무부는 없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에너지성 같은 데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도감청을 전담하고 있는 NSA, 국가안보국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정보기관의 네트워킹, 즉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의 헌신 그리고 봉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거대한 팩스 아메리카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보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리고 외교 안보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현재 정부 안전하게 가긴 가야 될 텐데 매우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 나라 대통령이 잘 되셔야 되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나날이 발전해야 되는데 옆나라 일본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수준 미만의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이 외교 업무를 하고 안보 업무를 하고 있어서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려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이 거듭나야 돼요. 일각에서 저보다 먼저 직장생활을 했던 선배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얼마 전에 받았어요. 네 방송을 후원해주고 싶어도 네가 국정원을 갖다가 뭐 박살을 낸다, 몇천 명의 목을 쳐야 된다, 이런 끔찍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후원을 해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한 선배가 일부러 전화까지 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답변 뭐였을까요? 네,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였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합니까? 국민들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자각하고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 수준이 높아져야 이 나라 국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까지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요? 제가 우리 국정원 선배님들이 현금으로 저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굶어 죽습니까? 저도 조금이나마 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20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쌀 사고 라면 살 형편은 돼요. 응? 그런데 어디다 대고 후원을 못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만 정상화 시켜도 이 나라는 정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국정원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바꿔야죠. 제대로 된 직원으로 바꿔야죠. 그걸 못하면 결코 올바른 국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남의 뒤나 캐는 흥신소의 그 염탐꾼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천병들이에요.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라면은 제일 꼭대기부터 싹 다 갈아버리고 없애버리도록 하고 오히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못한다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감히 제가 장담합니다. 정신 차리고 바꾸고 개혁해야 될 때 그 짓을 못하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뭐다? 망조, 멸망, 패망, 그리고 살아있다라면 가는 곳은 감옥소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귀한 시간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